웨이크업! 자, 요번 시간이 아니고 이번 강의는 자, 학생의 요청에 의한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풀고 계시는, 풀지 않을지 모르지만 EBS 엔제 물리2. 자, 뭐 내가 요거는 검수는 못했지만, 자, 여기 문제 잘 모르겠는 문제를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 강의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문제집이 있는 학생들은 물리2 엔제 300제죠? 여기에 47번 문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문항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는 수평면에서 용철의 한쪽을 벽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에 질량 1kg 물체를 연결하여 10cm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아서 단진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이 물체의 같은 종류의 용수철, 즉 탄성계수와 같은 용수철을 반대편 벽에 더 연결하여 10cm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아서 단진동을 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물체의 최대 속력이 2m/s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다 골라봐라. 이런 소리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교육과정에 탄성력에 대한 언급이 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학년에는 탄성력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자, 잘 모르는 학생 위해서 간단하게 탄성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탄성력, 영어로 조금 빨리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자, 이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개념을 잘 잡지를 않아서 약간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어로 탄성력 하면은 elastic force, elastic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전진을 선전하는 elastin 할 때 elastic입니다. 자, 그래서 탄력의 힘, 탄성력이라는 소리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니까, 자, 여기 벽이 있고 벽에 용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용철에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냥 끌어내겠습니다. 원래 이 식은 여러분이 단진동에서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써도 되겠다. 여러분 단진동에서 배웠죠? 앞에 용철에 의한 단진동하고 천장에 매달린 펜들럼, 그죠? 단진자 운동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자, 이런 용철 상수가 K고, 그 다음에 변형된 길이, 즉 변이가 X라고 할 때 복원력 F는, 또는 그걸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그러죠. 용철에서의 탄성력은 복원력입니다. 그래서 탄성력 F는 KX였죠. 탄성계수에 비례하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복원력이기 때문에 항상 땡기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당겨지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탄성력 공식이 기본적으로 F = KX입니다. 보통 문제풀이 할 때 탄성력만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잘 안 써도 문제는 풀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렬. 탄성계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용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용철 A입니다. 탄성계수를 KA를 가진 용철 A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탄성계수가 KB 값을 가진 용철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요때 내가 얘를 잡고 아랫방향으로 어떠한 힘 F, 자, 전체 힘이니까는 F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F 토탈로 당겼을 때 생각을 잘 해보면 작용 반작용을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내 손이 B 용철을 당기는 힘과 B 용철이 내 손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죠. 그 다음에 용철 B가 용철 A를 당기는 힘과 A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죠. 그 다음에 A가 천장을 당기는 힘은 천장이 A를 당기는 힘과 작용 반작용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즉, 작용 반작용으로 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니셜을 써보겠습니다. 용철 A가 가져가는 탄성력을 FA라고 하고, 그 다음 용철 B가 가져가는 탄성력을 FB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결론이 하나 나왔죠? 자, 여기서 이니셜 설정을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용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토탈 탄성력을, 토탈 탄성계수를 K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K 토탈.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늘어나는 변형된 길이 있죠? 그래서 걔를 XA라고 하고, B가 늘어나는 변형된 길이를 XB라고 하고, 토탈 늘어난 길이를 X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눈치가 대충 오면, 자, 얘는 여러분 교육과정에 약간 아예 그냥 합시다. 또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죠? 미안합니다. 자꾸 번복해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빨리 하고 드라마 봐야 되는데. 자, 눈치가 있으면은 요런 거를 끌어낼 수 있죠? 방금 보셨듯이 첫 번째로,
자, 방금 보셨듯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용 반작용으로 FA하고 FB하고 F토탈은 다 같은 값이죠. 쓰겠습니다. FA하고 FB하고 F토탈은 같은 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A가 늘어난 길이 XA가 예를 들어 5cm라고 하고 B가 늘어난 길이를 뭐 예를 들어 10cm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손이 당긴 길이는 결국에는 15cm를 당긴 거죠. 즉 XA하고 XB를 더하면 X토탈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즉 X토탈은 XA 더하기 XB가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식 보이죠? 자, 마이너스는 일단 버리고 X는 다 같은 방향이니까 일단 버려도 상관없겠죠? X는 K분의 F죠. F 이퀄 KX니까는 변형된 길이 변이 X는 K분의 F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K분의 F 집어넣고 그 다음 얘도 K분의 F 집어넣고 더하기 K분의 F인데 자, 얘는 토탈이니까 토탈 탄성계수분의 토탈 탄성력 그 다음에 얘기는 KA분의 FA KB분의 F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에서 여러분이 보셨듯이 작용 반작용을 얘가 다 지워져서 결론이 나오죠. 결론은 뭐냐면 용철이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토탈 탄성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탄성계수의 역수의 합을 다시 역수해서 구한다는 소리죠. 되셨죠? 자, 병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렬. 자, 병렬 영어로 패러렐인데 예전 강의에서 패러렐 할 때 PARA 이렇게 써야 되는데 PAR이라고 쓴 것 같아요. 철자가 하나 틀렸다고 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 자, 병렬 연결인데 병렬은 뭐냐면 이렇게 천장이 있고 이렇게 용철이 있고 이렇게 용철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떠한 힘 F로 지금 두 개가 용철이 연결된 얘를 힘 F로 남길 겁니다. 자, 토탈 힘이겠죠? 토탈 힘입니다. 이니셜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용철 개수를 KA, 얘를 KB라고 하고 그 다음에 A가 늘어난 길이를 XA, 그 다음에 B가 늘어난 길이를 X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늘어난 길이를 X토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가 가져가는 탄성력을 FA라고 하고 B가 가져가는 탄성력을 F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토탈 탄성계수를 K 토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N짜리를 묶어놨다고 친다면 이 용철하고 이 용철이 30N 대 70N을 가져가든 50대 50을 가져가든 뭐 60대 40을 가져가든 두 개의 용철의 탄성력은 합이 100N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자, B라고 먼저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이지만 B로 쓰는데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여기의 탄성력과 여기의 탄성력의 합은 얘의 탄성력과 같아야 되죠. 100N은 예를 들어 뭐 탄성계수에 의해서 얘가 30N 가지고 얘가 70N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F토탈은 FA 더하기 FB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5cm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위에 있는 용설 두 개는 같이 5cm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내가 5cm 당겼는데 얘는 뭐 7cm 내려오고 얘는 3cm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5cm를 당기면 둘 다 5cm가 무조건 내려와야 됩니다. 즉 X토탈은 XA하고 같고 XB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F 이퀄 KX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면은 얘는 KX 이퀄 KX 더하기 KX가 되고 자, 토탈 탄성력이니까 토탈 탄성계수 곱하기 토탈 늘어난 길이 FA니까는 KA 곱하기 XA FB니까는 KB 곱하기 XB라고 한다면 자, 여기 있는 A에서 보이죠? 늘어난 길이가 병렬상 다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이 나옵니다. 용철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토탈 탄성계수는 각각의 용철의 탄성계수에 합과 같다. 이게 물리학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 실험만 해봐도 금방 이해가 갑니다. 용철을 직렬로 연결해놓으면 당기기가 쉬워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합성 토탈 탄성계수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탄성계수가 작을수록 잘 늘어나는 용철이죠. 탄성계수가 클수록 잘 안 늘어나는 용철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용철을 병렬로 계속 연결하면은 당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합성 탄성계수가 증가하니까.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 47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그림하고 나그림의 차이를 여러분이 빨리 아셔야 되는데 칠판이 좁아요. 그죠? 47번입니다. 자, 가그림과 나그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그림은 단순하게 용철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나그림은 양쪽에 용철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중간에 있는 이 물체가 여기 용철, 여기 용철입니다. 이건 절대 직렬 연결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얘를 10cm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얘는 밀어내려고 용철을
용철이 얘를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용철은 이마에 게 벌어졌기 때문에 얘를 당기려고 할 겁니다. 즉, 한 용철은 밀어내려고 그러고, 한 용철은 당기려고 그러고. 뭡니까? 진열이 아니고 병렬이죠, 병렬. 여기도 탄성력이 얘를 밀어내고, 이쪽 방향으로. 여기는 탄성력은 얘를 이쪽으로 당기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용철이 한 물체에 동시에 이쪽으로 탄성력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죠? 즉, 병렬이라는 소리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자, 그래서 보기의 기억을 보시면 용철의 상수는 40N/S이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가에서 물체의 최대 속력이 2m/S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기억은 가로 푸는 것 같아요. 자, 기억의 풀입니다. 가 그림만 보시면 용철이 단지 동력나죠? 최대로 압축되어 있을 때는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탄성 에너지밖에 없고 평행점을 스쳐 지나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탄성 에너지는 0이죠. 변형된 길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팽창되어 있을 때는 또 정지할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이 물체의 모든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죠. 즉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최대 속력이 2m/S라는 거는 최대 속력은 반드시 평행점을 지나갈 때죠. 즉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 속력이 나올 때는 평행점을 지나가는 운동 에너지가 그 다음에 가장 압축되거나 가장 팽창되었을 때 한성력에 의한 포텐셜과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1kg이라고 나와 있고 최대 속력은 2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얘는 kx의 제곱이죠. 2분의 1 mv의 제곱, 2분의 1 kx의 제곱. k 값은 문제에서 보라 그랬고 x는 10cm니까 0.1의 제곱이죠. 자, 칠판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 2분의 1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에서 계산을 못하겠어. 자, k 값은 얘는 4죠. 0.01입니다. 뭐 틀린데 없죠. 0.0이니까 양변에 100을 곱하면 탄성 계수는 400Nm/m가 나오는 거죠. 단위는 Nm/m고. 그러면은 기억이 틀린 겁니까? 잠시 확인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 선생님이 시간이 많아서 빨리 먼저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 풀어드리면 좋은 건데 맞네. 400Nm/m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나에서 물체의 최대 속력은 2√2m/S이다. 자, 지금 니은을 풀 때는 이 개념을 갖고 들어와야 되죠? 자, 니은을 풀면은 지금 병렬 연결과도 같으니까 합성 탄성 계수를 구하면은 자, 지금 이쪽에 있고 병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물체는 중간에 있고 얘는 탄성 계수가 400, 얘는 탄성 계수가 400. 그러면은 합성 탄성 계수는 800이 나옵니다. 800. 맞죠? 800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개념, 기억에 있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즉, 평행점을 스쳐 지나갈 때 모든 운동 에너지는 가장 압축되어 있을 때 모든 탄성 에너지와 같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보면은 2분의 1, 질량은 1kg 그대로고 그 다음에 최대 속력은 V의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속력하고 달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분의 1, 합성 탄성 계수는 8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는 얼마입니까? 0.1이죠? 0.1. 0.1의 제곱이 됩니다. 맞나? 맞는 거죠? 뭐 틀리면 다시 풀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2분의 1 지우고 그 다음에 얘는 V'은 암산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0.01이니까 8이고 루트를 씌면은 2√2m/S죠. 그래서 니은이 맞죠? 자, 니은이 2√2 맞습니다. 니은은 맞고. 자, 디귿입니다. 이물체의 진동주기는 나에서 가에서의 2배이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진동. 용체에서 단진동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집어넣겠습니다. 자, 일단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가그림, 나그림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가그림은 굉장히 쉽죠? 자, 가그림에서의 주기를 t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파이 루트 k분의 m인데 k는 400이고 질량은 1kg이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t 나라고 한다면은 얘도 2파이 루트 k인데 k는 800이고 그 다음에 m은 그대로 1이죠. 자, 그러면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2배만큼 작아진 거죠.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루트 2배만큼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 틀렸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니은. 2번, 니은만 맞는 2번이, 47번 정답이 2번이 맞죠? 됐습니까? 미안해요. 이게 요청강이다 보니까는 조금 답만 맞았는지만 조금 확인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가 52번이죠? 자, 52번입니다.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자, 나중에 뭐 필기를 해두시면 괜찮은 내용이긴 하니까. 자, 넘어갑니다. 요청 강의는 몇 분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요즘 날씨가 무진장 더워요. 국가적인 전력난으로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시고, 하긴 이거 겨울에 듣는 학생은 좀 웃길 거야, 그지? 지금 여름입니다. 겁나게 더워요. 원자력 발전소가 3기나 가동이 되지가 않아갖고 국가적인 전력 사태를 합니다. 오늘은 2013년 6월 3일 월요일 밤 11시입니다. 제발 빨리 말해야 되는데. 자, 다음 문제 보세요. 몇 번을 풀 거냐면 52번 풀 거예요. 수동, 말리기. 말라라, 말라라. 자, 보겠습니다. 52번.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철의 길이를,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용철의 길이를 1대1로 나눈 5점이 고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됐다고. 고정된 용철의 양 끝에 질량이 각각 2m, m인 물체 A와 B를 연결한 후에, 이 책상이 너무 낮아서 들고 있겠습니다. 2m, m인 물체 A와 B를 연결한 후 압축하여 실로 묶어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실을 끊었을 때 5점 중심으로 AB가 단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에서 AB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고정되어 있는 5점이 비율이 1대2죠. 자, 그래서 가위였다가 그 그림 보세요. 가위였다가 나 그림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가 그림과 나 그림을 잘라갖고 갖다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52번에 지금 가 그림 같은 경우는 가 그림 보세요. 지금 1대1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A를 보세요. A. 가 그림과 나 그림의 A를 보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처음에 가장 압축되어 있을 때는 이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평행점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늘어나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단진동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A고 질량이 2m이죠. 질량이 2m이고 얘는 물체 A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A만 가위에다 잘라갖고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D라고 나와 있습니다. D.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로 넘어갑니다. B로 넘어가면은 여기 또 벽이 있고 B는 지금 용철이 가장 압축되어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진동을 하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죠. 진폭이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해갖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최대로 늘어난 지점 여기까지가 2D라고 나와있죠. 여기까지. 자, 대충 눈치가 채집니까? 자, 지금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2라고 나와있죠. 5점을 고정해놨다고 해놨으니까 1대2입니다. 근데 최대로 늘어난 길이 단진동이 최대 진폭을 나왔을 때 그 길이가 D/1입니다. 그러면 그쵸? 눈치가 채지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2고 전체 길이가 D/1이니까는 얘 진폭과 진폭이 2배죠? 얘 진폭을 예를 들어서 XA라고 할까? XA라고 하면 여기도 XA죠. 그러면 얘는 XB라고 한다면 여기도 XB가 되겠죠. 즉 XB 두 개 값을 합친 길이는 XA를 두 개 값을 합친 길이의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압축된 길이가 1대2 5점을 고정시켜놨을 때 가그림에서 그 다음에 이만큼 대 이만큼이 D/1이 1대2니까 요 길이하고 이만큼의 길이도 1대2가 나와야 됩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결론이 이거죠. XA는 XB의 2분의 1값 또는 XB가 XA의 2배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뭐 문제 하나 풀었죠? 보기에 니은을 보시면 진폭은 B가 A의 2배이다. 맞죠? 2배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니은이 맞는 말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을 풀겠습니다. A와 B의 주기는 같냐? 좀 전에 풀었죠? 용철진자의 주기 T는 자, 기억은 지금 그림상으로 풀어낸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용철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입에 착착 달라붙게 뭐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A를 다시, 기억 니은을 바꿔 해놨네. 지금 니은을 먼저 푼 거죠? 니은을 먼저 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기억입니다. 중요한 거는 질량은 EM 대 M.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량 M은 EM 대 M입니다. 맞죠? 근데 용철 상수를 지금 알아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지금, 가그림을 보세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가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간에 그 용철 하나의 양쪽에 눌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용철을 밀면, 용철도 A를 밀죠. 그 다음에, 용철이 B를 밀면, B도 용철을 밀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A가 용철을 밀면 용철이 A를 밀고 용철이 B를 밀면 B가 용철을 밀고 맞습니까? 같이 압축해놨다가 밀려 나온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합쳐놓은 가의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요런 법칙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받는 탄성력과 B가 받는 탄성력은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죠. 밀려 나가겠지만. 근데 방금 니은을 푼 거를 보시면 지금 진폭이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자 F = KX죠. 그러면 얘는 KA 그 다음에 XA가 되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는 뺍니다. KB XB가 되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 진폭이 얘가 1이면 얘가 2가 나옵니다. 근데 등식을 성립시키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용철 상수는 A가 B의 2배라는 소리입니다. 진폭은 B가 A의 2배고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질량은 A에서 B로 넘어갈 때 2대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용철 상수는 A에서 B로 넘어갈 때 얼마입니까? 2대 2K 대 K죠. 즉 주기는 똑같죠? 요거 집어 2개 집어넣으면 2하고 2하고 없어지고 K분의 M이고 요거 2개 집어넣으면 K분의 M이죠? 그래서 주기는 같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최대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최대 속력 좀 아까 문제에서 푸셨듯이 자 용철이 평행점을 지나갈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뿐이고 가장 팽창되거나 가장 압축됐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 뿐이죠. 자 이제 똑같이 풉니다. 평행점을 스쳐 지나갈 때 용철의 다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압축되거나 가장 팽창되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일단 수식 정리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KX의 제곱인데 자 지울 거 지우고 V에 관해서 V를 찾으라 했으니까 V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M 넘어가고 루트를 치면 되죠. 그러면은 결론이 최대 속력 V는 루트 M분의 K 그 다음에 X가 되는 거죠. X는 루트 바깥으로 나왔고 자 지금 A에서 B로 넘어갈 때 질량은 2배 A에서 B로 넘어갈 때 K 값도 2배 근데 A하고 B는 진폭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 진폭이 2배 차이 났죠. 즉 속력은 2배가 늘어나게 돼 있죠. 루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진폭이 2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속력도 2배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B가 A의 2배이다. 즉 기억과 디귿이 맞는 답이 없네? 아니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구나.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 다음 학생이 요청한 게 요건가? 어디 갔냐? 여기 있구나. 자, 88번을 보시면 됩니다. 88번. 자, 8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연력학 문제죠? 자, 칠판의 크기상 잠시 지우고 이제 내 방도 더워요. 왜 안 들리지? 이게 젖은 거네. 아이.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또 선풍기에 소리가 들어갈까봐 여러분을 배려하는 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내 뒤통수만 보이죠? 자 8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M몰에다가 동그라미 두시고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가 상태가 A, B, C,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 B는 등압. 보통 우리는 정압 과정이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등압이라고 나오네. 뭐 정압이나 등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보통 표현은 등합이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정합이 더 많이 쓰는데 등합이라고 나왔네. 자, 어쨌든 정합 과정이고 BC는 단열, 중요한 건 단열, 외부로부터의 열 출입이 없다. 그 다음에 C에서 A는 등원, 곡선을 따라간 등원 과정이다. A, B의 온도는 각각 T1, T2이다. T1이 T2보다 더 낮은 온도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기억 A에서 B 과정으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NR T2-T1이냐. 자, A에서 B 과정을 보시면 정합 과정이죠. 자, 얘는 문제가 88번입니다 88번. 자, 기억은 연력학 문제가 근데 풀다 보면은 은근히 단순해요, 보면은. 자, A에서 B 과정으로 갑니다. A에서 B 과정으로 가면은, 자, 여기는 정합이, 등합이라고 나와있지만 나는 정합이 좀 더 좋아서 정합으로 쓰겠습니다. 정합 과정인데, 자, 지금 여러분이 그 연력학을 풀 때 반드시 핵심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델타 Q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W고, 그 다음에 얘를 풀었으면 얘는 2분의 3 NR 델타 T고, 델타가 빠지면 그냥 U 이퀄 2분의 3 NR T인 거죠? 델타 U니까 델타 T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P 델타 V죠. 됐습니까? 자, 기억 풀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A에서 B로 갈 때 내부 에너지 증가량, 즉 내부 에너지만 골라서 오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얘만 보란 소리죠? 여기 있는 흰색 얘만 보란 소리입니다. 말로 풀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 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는 2분의 3 M몰이고 기체상수 아래 온도의 변화량만 일단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온도 변화량은 T1에서 T2로 올라갔으니까는 델타 T는 바로 T2-T1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 NR T2-T1이 정답이겠죠. 근데 얘를 보면 그렇죠, 2분의 3이 빠졌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네 기체가 A에서 B 과정으로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량은 C에서 A로 올라올 때 과정에서 외부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요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 그래프상의 개념으로 풉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카르노 사이클 기간 기억나시죠? 한 사이클을 돌아와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이 폐 면적만큼 순수한 일만 나오는 거죠. 일을 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뺄 거 다 빼고 나면 순수히, 그죠? 순수히 일을 한 거는 그 폐 면적이겠죠. 그래서 님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그래프의 개형만 그려보겠습니다. A에서 B로 갔다가,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A에서 B로 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여기가 C점, C점으로 갔다가 다시 A로 올라옵니다. 자,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여기는 등원 곡선이고 여기는 정합 과정이고 여기는 단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눈치가 와야 됩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되면서 일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프에다 직접 표시를 하셔야 되고, 지금 A에서 B로 갈 때는 이만큼을 일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즉 지금 A에서 B로 갈 때는 열을 흡수를 했습니다. 일단 압력은 변화하는데 피스톤을 밀어냈으니까는 받은 열로 일을 한 거죠. 열을 흡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는 단열 과정이죠. 단열 과정. 중요한 건 단열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단열이죠. 단열. 열이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C에서 A를 보시면 어쨌든 간에 요 파란색을 보시면은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기의 그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키면서 일을 하죠. 단열 과정에서. 맞습니까? 단열 과정에서는 일을 한 단열 팽창이죠.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근데 C에서 A로 올라오는 이 과정을 보시면은, 요 과정을 보시면은 등원 곡선을 따라옵니다. 온도는 똑같죠. 온도는 똑같은데 온도는 변화가 없는데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 말은 대기압이 밀고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던 열을 내뱉은 거죠. 카르노 사이클 과정. 기억납니까? 즉, 이 그림을 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열 흡수, 열 차단, 열 방출입니다. 결국에는 A점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A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하고 C에서 A하고 방출한 열량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단열 과정이 껴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열 출입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데 순수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순수한 면적 있죠? 뭔 색깔로 해야 되나? 요 색입니까? 흰색. 순수한 면적이 이만큼이 생겨납니다. A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데 순수히 기체가 할 수 있었던 요 흰색 면적 때문에 A에서 B로 갈 때 정합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A에서 A로 돌아왔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습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죠. 그런데 이 기체가 순수히 이 일을 순수히 이만큼 일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 받기도 했는데 이만큼의 순수한 일이 남았다는 소리는 당연히 흡수한 건 100이고 방출한 건 한 60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이 면적이 40 정도는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가 틀린가 그럼? 기체가 AB 과정에서 외부로 흡수한 열량은 C에서 A 과정으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맞죠?
기억 틀렸고 니은 맞습니다. 자, 일단 BC 가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BC 가정에서 외부에 한 일은 AB 가정에서의 2배이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그 강의 중에 기출문제를 풀었던 강의를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얘 수능 문제구나. 오른쪽에 써있네. 어서 많이 봤다 했더니 2007년도 수능 기출문제였어요. 그거 보라고 할 걸 차라리. 자, 지금 AB 가정에서 한 2를 찾고 그 다음에 BC 가정에서 한 2를 찾은 다음에 2배가 맞나를 따져보라는 소리인데, 자, BC 가정 보세요. BC 가정을 보시면 단열 팽창 가정이죠. 자, 단열 가정은 델타 Q가 0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보셔야 됩니다. 델타 Q가 0, 단열 가정. 그러면은, 자, 얘가 1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단열 가정, BC 가정을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가정은 단열 가정이고, 얘는 델타 U는, 자, 2를 따지라고 했으니까는, 델타 W로 먼저 정리하면 되겠죠? 델타 W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U입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N, N몰이라고 했고 기체상수 R, 그 다음에 델타 T인데 델타 T는 T, B에서 C니까 B에서 C. 그림을 보시면은 나중 온도가 T1이고 처음 온도가 T2죠? T2에서 T1으로 낮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3 NR에 T2 마이너스 T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래 문제에서? A에서 B 가정이 나와있죠? 자, A에서 B 가정으로 가는 걸 보시면은, 자, 델타 W는 정확 가정이죠? 정확 가정이니까 요식을 보셔야 됩니다. 정확 가정에서는 등원 가정도 아니고 정적 가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0이 되는 게 없었죠. 자, 그래서 얘는 다음처럼, 아니구나. 그냥 1만 따지면 되는 거죠? 자, 1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W는 P 델타 V죠. 정확 가정이니까는 그냥 이걸로 막바로 구하면 되는데 오버할 뻔했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은 이상기체 상대방 분식 PV는 NRT 있죠. 자, PV는 NRT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얘는 NR 그 다음에 델타 T죠. P 델타 V니까 NR 델타 T가 될 겁니다. 시끄럽마. 이렇게해요. 자, 그래서 델타 T는 A점은 T1, B점은 T2니까는 얘는 T2 마이너스 T1이 되겠죠? 자, 그럼 비교해보면은 틀렸다는 걸 금방 할 수 있죠. 2배가 아니고 2분의 3배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D가 틀렸고 기억 틀렸고 니만 맞는 2번 정답입니까? 88번에 정답이 88번에 정답이 2번이 맞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집어놨는데 129번을 보시면 되죠. 자, 축전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9번. 자, 12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잘 이해가고 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모르는 거를 간간히 물어가면서 하는데 온라인은 안 좋은 게 그냥 내가 던져주면 받아 먹어야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어느 정도 기초만 알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은 하는데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은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아우, 샷. 자, 129번입니다. 그림은 저항값이 아닌 저항과 전경량이 C인 두 개의 동일한 축전기가 두 개의 스위치 SA, SB와 연결된 회로 나타낸 것이다. 왼쪽의 축전기에만 전원량 Q가 충전되어 있다. S1을 닫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충분히 양단 전위차가 같아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S1을 열고 S2를 닫았을 때 이때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계략적으로 나타내는 걸 찾아봐라.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고 얘도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네. 자, 129번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 그 학생이 질문한 걸 다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축전기는 RLC 교류회로까지 여러분이 배우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축전기의 그 전원장치가 직류이냐 교류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아직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자, 잘 보시면은 자, 얘는 129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만 보세요. 자, 학생이 질문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원장치가 건전지죠, 건전지.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10V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단의 전위차가 건전지가 10V면은 지금 여기는 저항 R이 있고 축전기 C가 있는데 캐패시터가 있는데 여기는 저항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축전기 극판과 극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벼있져 있죠. 그냥 떨어진 거죠. 그죠? 유전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선되어 있다는 거죠. 단선. 그냥 끊어져 있는 겁니다. 회로 자체가 그냥 끊어져 있고 단지 뭐냐면 단지 여기 건전지 양단의 전이차가 똑같이 여기 양단의 전이차가 똑같이 건전지 전이차처럼 10V가 될 때까지 충전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이해 갑니까? 간단하죠? 근데 이제 그 물어봤던 이 문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문제가 이런 거였죠.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저항이 아니고 저항이 아닙니다. 똑같은 저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V라고는 됐지만 10V라고 놓겠습니다. 뭐 이니셜로 친다면 V겠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그리면 얘는 다음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딩 때 배웠듯이 저항. 회로를 해석하는 기본은 저항을 기준으로 먼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나중에 교류로 바뀌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 왜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계속 바뀌죠, 방향이.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직류전원 장치면은, 지금 얘는, 여기는 축전기는 있으나 없으나 회로는 완성이 돼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항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축전기가 이 연결된 선 안에 막바로 들어가 있죠. 그럼 단선입니다, 단선. 회로가 끊어진 거란 소리죠. 그래서 양단에 이 전이차만큼 그냥 전하량이 쌓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여기서는 약간 다르죠. 그림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R이고 얘가 V입니다. 그러면 중딩 때 배웠던 걸 쓰다면 여기 2분의 V가 들어가고 여기에 2분의 V가 충전이 되겠죠. 근데 얘랑 병렬로 여기에 축전기를 지금 갖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축전기는 뭡니까? 양단의 전이차만큼 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즉 병렬 연결이면은 여기 저항에 걸려있는 게 2분의 V라는 전이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점을 B점이라고 한다면 A점과 B점 사이에 전이차만큼 여기가 충전이 되겠죠. 다시 여기를 이 흰색 점을 A, 여기 흰색 점을 B라고 한다면 A점과 B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점과 B점 사이에 전이차만큼 여기에 충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A와 B 사이의 전이차는 바로 R에 걸린 전압과 같은 거죠. 그래서 R에 걸린 전압 2분의 V만큼 여기에 충전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선된 회로도 아니고. 이해갑니까? 엘모 학생 이해가 가신다고 생각하고 129번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방이 덥긴 더운가 봐요. 물 좀 묻혀갖고 올게요. 웨이팅 퍽이라고 해야 되나? 기다리세요 그냥. 일로와 팡팡하지 왜 자꾸 지져 이 방이 지는데 아니 지금 뚫어놓고 물 묻히러 와. Wake up! I'm come back! 자, 12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지워지는 걸로 봐서는 지우개를 한번 빨아야 될 듯 싶죠? 허해지는 거 보니까. 자, 129번을 보시면 이것도 수동으로 말려야 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글씨가 잘 써지려면 받아야 됩니다. 자, 129번 보니까 자 그냥 그림 보면서 내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지금 스위치 S1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나와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그 방금 내가 칠판에다 그렸던 건전지하고 축전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건전지는 무한히 그 양단의 전이차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애고 축전기는 써버리면 끝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 충전기처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쓰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분필도 잠깐 바꾸겠습니다. 즉 그림을 보시면 지금 축전기가 왼쪽에 있는 축전기가 위에 플러스 Q 밑에 마이너스 Q하고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가 있는데 S1을 닫으면 양단의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중간에 있는 축전기가 충전이 일어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싹 생략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축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축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양단의 전차가 같을 때만큼 충전이 일어나니까 여기 플러스 2개만 남고 마이너스 2개 남고 여기 플러스 2개 줬고 여기 마이너스 2개 줬겠죠. 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S2를 닫겠답니다. S2를 닫으면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왼쪽에는 이제 요 그림이죠. 축전기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는 거죠? 저항 R이 있습니다. 축전기 C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죠. 요거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 지금 요렇게 됐다. 자,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계략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아라.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이거는 대학교 가시면 이제 그 지수로그 함수를 이용해갖고 여러분이 막 시상수 찾고 그럽니다. 시간상수라 그러죠. 주변에서 시상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막 찾는데 미적분 이용해갖고 찾는데 그거랑 비스무리한 문제입니다. 자, 뭐 개념형으로 설명하면 이런 소리죠. 자, 전류를 찾아갑니다. 전류 I는 R분의 V죠. 맞습니까? 자, R분의 V인데 지금 요 그림 되면서 스위치 S5를 닫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요 그림이 되면서 전압이 지금 양쪽에 전이차가 나와 있나? 문제를 보면은 안 나와 있네? 전이차가? 뭐 안 나와 있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 과정을 이용해서 풀라는 소리인데 자, 다른 이니셜이 이거 보니까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축전기 전기용량이 C 그 다음에 얘도 축전기 전기용량이 C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V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자, 지금 I는 R분의 V입니다. 여기 저항이 흘러가는 전류를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건데 R은 그대로 R이고 자, V는 여기다가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충전된 전압량이 Q라는 걸 자,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충전된 전압량이 Q였고 두 번째 그림 넘어갔을 때 충전된 전압량이 여기에 2분의 Q만큼 돼 있고 여기도 2분의 Q만큼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내가 입에 착착 감기라고 외우라고 했던 거 Q는 C 곱하기 V입니다. 그러면 전이차 V는 양 급한 사이의 전이차 V는 C분의 Q가 되겠죠. 그런데 Q가 2분의 Q, 2분의 Q가 됐으니까는 전이차를 자, 지금 이 상태에서